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시장이 시작돼서 시장이 상반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좋아는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난주 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다졌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그 상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 높은 물가가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좀 멀리 있을 거라 예상했었던 경기 침체를 좀 더 앞당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을 했을 때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은 유럽이라든지 홍콩이 먼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실적 발표하면서 한 5월달, 4월달, 5월달에 큰 조정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뒤늦게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6월달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7월 초까지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식시장은 새로운 악재, 그러니까 기존의 악재가 시장이 한번 흔들렸을 때는 똑같은 악재로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경제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많은 부분 과거 지사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그날 사실은 주시장은 많이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제 지표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이제는 FOMC 파월이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뭐 경기에 좋다라는 말을 못 하겠구나. 그러면 더 이상 뭐 금리 인상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나왔을 때 증시가 반등을 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그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 시장, 그러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젠 조정도 뉴노멀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는 이번 3월부터 올리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근데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연초에 2%를 넘어서 3% 중반까지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을 했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책 금리를 먼저 올리고 시장 금리가 따라가면서 움직였다면 이제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였었다는 것이 작년보다. 거기다가 그 경기 침체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항상 기존 과거의 사례만 본다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발생한 다음에 뭐 짧게는 한 15개월, 길게는 한 7, 8개월 사이에서의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경기 침체는 상당히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에 먼저 조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경기 침체를 꼭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시장은 또 그런 것을 또 먼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S&P 500 기준으로 친다라면 올해 수익 대비해서는 한 그 PER 기준으로 한 18배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밴드를 평가하고 있고요. 내년 예상 수익을 대비를 한다라면 한 16배 정도 수준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것이 지금 싸다 비싸다를 논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그냥 적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완만하게 움직인다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상 수익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한 190조에서 200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 그냥 이거 다 한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다 엉망이 돼가지고 최악을 감안한다고 해도 130조, 140조 정도를 그 이하로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130조, 140조 정도라면은 2017년 정도 영업이익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지수가 2,5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2,30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최악을 반영을 해놓은 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충분히 주가는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3일 미국 시간으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저번 달에 8.6%가 나왔고 지금은 컨센서스가 8.8%라는 거 지금 우리 한국경제TV에서도 아마 10번 이상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8.8%가 수치가 굉장히 무서운 수치입니다. 그렇죠?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러나 이 수치가 나오는 그날 이게 만약에 정점이라면 주식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6월 달 시장만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주요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농산물 가격, 곡물 가격도 급락이 나왔고 원자재도 급락이 나왔고 에너지도 막판에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반영은 더 안 됐겠죠. 반영은 바로 안 되지만 만약에 6월 달 CPI가 최악의 경우 9%만 넘지 않는다라면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 자체가 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확신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9%가 넘지 않는다라면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우려감들이 금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바로 0.5% 금리 인상으로 둔화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0.75%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면은 현재 예상되는 속도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기대감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유럽은 그 유가가 폭락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미국은 이겨냈고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것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 이슈보다 인플레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살짝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의 베어마켓 랠리 쪽에서의 골디락스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제가 이제 물가 관련돼서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지표상이라든지 흐름을 보면은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앞단에서 우리가 상반기의 증시 반등은 정말로 너무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반발 매수 그로 인해서의 반등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한 10% 적게 나오면 7, 8% 정도 나오고 다시 또 한 10%, 15%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큰 조정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고 6월 달에 큰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반등다운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통 사항은. 그러면 의외로 7월 달 주요 이벤트들이 끝나면 어쨌든 9월 달까지는 휴지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탁의 유청의 대표 모시고 지금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 한번 여쭈고 싶고요. 노무라 증권이 우리가 노무라 증권을 완전히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한 18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긴축이 이제 어느 정도 스톱되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거기서 정지가 되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표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좀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좀 과장된 생각이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물가라는 게 갑자기 FOMC가 생각하는 것처럼 2%까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도 과거에 12번 정도의 경기 침체 사례가 있었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 내용은 달랐지만 네.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고용 급감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고용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하도 정말 파월의 말을 저는 약간 신뢰를 한다라면 소프트 랜딩 쪽에 좀 무게감이 있고 그 정도의 경기 침체라면은 충분히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따라면 금리를 안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부양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내린다기보다는 금리 자체가 좀 옆으로 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 카드는 연말이나 그러니까 내년 말이나 그때까지 좀 밀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바로 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지금 인플레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 과거 사례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유청희 대표께서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대응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섹터가 좀 유리한지 한번 더 섹터를 좀 골라보고 싶은데 네. 어떤 섹터 좀 유리할까요? 저는 뭐 짧게 보냐 길게 보냐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 짧게 본다, 만약에 뭐 7월 달이라든지 뭐 이번 주 전략을 좀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좀 이런 이벤트에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터주 같은 경우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불황이든 불황이 아니든 지금 리오프닝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우상향 기조로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그 미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관련된 헬스케어 종목군들도 상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K컬처에 대한 힘 이런 부분들하고 K팝 관련된 ETF가 이제 7월달에 상장이 되거든요, 미국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벤트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신다라면 좀 경기에 혹은 이벤트에 덜 영향받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좀 길게 보겠다, 한 7월 말, 8월까지 좀 보겠다 하신다 그러면 전 유가가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반등을 줬습니다만은 만약 재차 하락을 좀 한다라면 오히려 화학 섹터 혹은 뭐 예를 한국전력 같이 유가가 하락했을 때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쪽이 명확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유가가 좀 올라간다라면 다시 뭐 한 $110 이상 간다라면 기존의 에너지주들이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후행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청희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재밌는 질문 같아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7월 13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많은 투자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생각에 이게 정점이다라고 했을 경우 두 번째, 그다음에 전쟁이 또 뭐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근데 전쟁이 휴전이 된다거나 끝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올 텐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냈든 어떤 종목들을 딱 찍어서 우리가 사야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모든 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라면 네네. 결국에는 제일 많이 빠진 쪽이 이 경기 침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최근에 많이 빠진 게 IT 쪽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것이고 IT 네. 수요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좀 빨리 끝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이 빠진 IT 섹터를 좀 보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유스탁의 유청희 대표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 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